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군산 성광교회가 파송한 콩고민주공화국 선교사를 모셔서 지금 내전 중에 있는 그곳 상황을 들어보고요. 그동안 펼쳐온 선교활동 내용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군산 성광교회 고재찬 장로님, 최관신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산 성광교회 고재찬 장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HFL 작은손 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북 키부제 분야끼리에서 피그미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최관신 선교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HFL 작은손 선교회가 어떤 단체죠?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키 작은 부족이 있습니다. 네. 피그미족이 있는데요. 그 피그미족을 섬기는 선교사님께서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이고요. 네. 최관신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공익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공익법인의 이름이 HFL 작은손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작은손 선교 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선교사님과 저희 교회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북 CBS에서 군산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있어요. 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5분부터 방송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시간인데요. 얼마나 말씀이 명확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매주마다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들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요새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네. 새벽기도 총진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36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지난 24년 11월에 저희 전북 CBS에서 국제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군산 성광교회 단체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몇 작품을 해주셨죠? 저희가 출품한 작품은 15작품만 출품했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4년 전부터 전 교회를 대상으로 성경 필사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동 속에서 아주 은혜롭게 관람을 했었는데요. 아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필사를 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 필사를 하려면 같이 함께 하자 네. 신청을 받았더니 네. 106명이 신청을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첫 해에는 이제 신약성경을 필사를 하고 네.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나머지 구약을 이제 필사하는 것으로 3년을 이제 계획을 해서 네. 전 교회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해에 106명 신청해서 46명이 완성을 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5분만 출품을 한 것입니다. 네. 장로님 필사 작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경 필사를 해보자는 생각에 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러는데 그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은 오자가 있거나 탈자가 있으면 네. 다음 절로 안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한글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필사 용지에다가 썼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시작할 때는 이제 NIV 버전으로 한번 영어 써봤습니다. 성경. 네, 네. 아주 은혜로운 성경 필사 작품 잘 봤습니다. 선교사님, 네. 네. 작은손 선교회 소속으로 콩고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이 지금 계속이 돼서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어제 네. 밤에 귀국해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네. 먼저 콩고 민주공화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그 정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전에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죠. 많이 기억을 자이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비해서 한 11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1인당 GMB는 한 600불 정도,
종교는 카톨릭이 50%, 개신교가 20%의 킴방기스트라고 해서 아프리카 현지 선지자를 믿는 종교가 있어요. 10%의 이슬람교 10%, 토착 종교 10% 정도의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콩고는 지난 연초에 1월 초부터 시작된 콩고 민주공화국의 남부 지역에 내전이 날로 이렇게 심화되어 가면서 루안다 지원을 받고 있는 M23 반군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북부 키부주의 고마가 점령되고 주지사가 살해되고 그리고 그때 한 2,9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70만 명이 난민이 발생됐고 2025년 2월 16일 밤 17일 사이에 남부 키부주의 주정부인 부카부까지도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7천여 명이 살해되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돼서 고향을 등지고 이웃 나라나 숲속으로 다 도망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네요. 전쟁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아프리카 특유의 부족 간의 내전과 또 서방사기의 간섭. 특히 콩고에서 이렇게 끝없이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콩고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혹자는 콩고의 지하자원 개발을 하면은 향후 11년 동안 아프리카 전체의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서방 세계와 이웃 나라가 그 지하자원을 욕심을 내서 콩고에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였더군요. 이제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어떤 자원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우리 전기차나 휴대전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 세계 최대 생산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금, 주석, 구리, 리튬 같은 광물 자원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히토류, 요즘 그 희귀 자원. 콩고 이 부냐키리 지역 안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나온 건 작년 연말에 나왔고 작년 12월 달부터 콩고 북부 키부주의 고마 쪽에 반군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건 뭐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뭐 유엔군들도 많이 죽고 막 그랬는데 금년 초는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주지사가 저격당하고 주 전체가 M23라는 루안다 지원의 무장단체에게 점령당하고 또 남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계속 심각해진 거죠. 점점 심각해지고 남부 키부주 수도인 이제 부카부까지 뭐 70km 남았다. 또 우리가 사역하는 부냐키리까지는 직선거리로 40km 전방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1월 달에 들은 뒤로는 2월 초에 금년에 계획을 했던 복음화 대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그 상황이 안 좋게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난민들이 이제 지금 거의 100만여 명이 발생이 돼가지고 숲속과 이웃 나라로 다 도망가고 있는데 전쟁과 질병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아주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피그미 부족을 섬기는데 피그미족이요? 피그미 부족은 힘도 없고 숲속에서 살아가며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빨리 세상에 알려서 여론화시켜서 더 이상의 이 공격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주변 국가 에티오피아에서도 중재안을 냈고 탄자니아에서도 또 모임을 했고 최근에는 앙골라에서 양쪽 정상을 불러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전쟁 상태인데 쉽게 세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안 됩니다.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심지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사고를 가장 빠르게 보도를 하는 방송국이 CNN인데 CNN조차도 그냥 한 줄 정도의 방송을 내보내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콩고의 정확한 상황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난 2차 콩고 전쟁 때는 3년 동안에 무려 5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유, 네.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이번에는 7천 명의 또 사망자가 지금 있었잖아요. 이미 이제 요 네. 몇 달 사이에 7천 명이 이미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네. 것만. 그리고 1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태고 정말 그냥 심각한 놔두게 상태입니다. 되면은 네. 이게 3차까지 갑니다. 예. 예. 네. 선교사님은 언제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2009년도부터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 이 콩고에 이제 피그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야키리 지역에서 네.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아주 중요 활동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피그미 마을이라면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루안다, 부룬디, 콩고 쪽에 피그미 마을 한 20여 개 다니다가 근자에는 콩고에 있는 분야키리 지역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곳에서는 인구가 한 34만에 피그미 부족이 한 75에서 80%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교회 없는 지역만 찾아서 네. 교회를 지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군산 성광교회 지원으로 네. 교회 여러 개를 짓고 있고 또 이곳의 영유아 사망률이 70% 정도가 돼요. 아유, 그러니까 네, 10명을 나면 7명이 죽어요. 이제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상 상태도 네. 좋지 않겠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BMCC라는 분야키리 무비아 크리스찬 칼리지 네. 간호대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6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콩고 법상 의료 관련된 대학을 하려면은 부속병원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속병원을 이제 조산병원 위주로 해서 작년 9월 말까지 287명의 아이를 낳는데 네. 뭐 한 37%가 제왕절개로 날 정도로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2.8%의 사망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0%가 죽는다는 것은 습속이나 이런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속에서. 나서 감염으로 네. 죽는 경우가 많고 네. 여기는 일단 병원이기 때문에 와서 조치를 잘 해가지고 예. 현저히 그래도 줄어들었네요. 그런 네. 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병원을 운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이 95%가 넘는 문맹자들인데 그곳에 우리나라 한글 자모인 훈민정음 자모를 이용해서 네.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문자요. 예. 네. 전주대학에 있던 소강춘 교수님 위주로 해가지고 네. 한국의 한국의 의문학자 4분이 한 3년 반에 걸쳐서 문자를 만들었고 그 문자로 저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해서 네. 성경책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사복음서 성경이 지금 꽤 이제 보급이 됐고 금년에 신약전서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문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네. 군산 성광교회에서 후원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돼요? 지금 16개 정도 16개. 네. 지었습니다. 네. 많은 후원을 해 주셨는데 HFL 작은 선교회가 지원하는 그 장학생 후원으로만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피그미족들이 네. 이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학생을 학교를 다니게 하려면 네. 300불, 4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연간 회원으로 40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 한 학생이 1년을 1년을.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후원 회원을 받아가지고 그 회원들의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이제 일단은 이제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이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후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거기를 가봤는데요. 네. 교회를 세울 때는 뭐 40명, 50명 있던 교회가 네.
320명으로 늘어난 교회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부흥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은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입국이 지금 그 나라에 금지가 돼 있고 선교사에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교가 정상 운영이 안 되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 그 M23 반군이 무장 반군이 주로 지하 자원이 많은 지역을 장악을 해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지하 자원은 별로 없고 야자유가 주 생산지인 그런 곳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병원과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중이라 모두 학생들이 도망갔고 그렇죠. 병원에는 약이 지원이 안 되고 네. 돈을 보내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예요. 전쟁이. 네. 그래서 M23 쪽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솔저라고 그러는데 네. 지역 정부군도 마찬가지고 의료 쪽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장비나 의료진이 지나가는 것은 양쪽의 허용하에 보내고 있고 실제 M23도 그 나라를 장악을 하고 정상화가 돼야 되니까 네. 학교나 이런 데 다 오픈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용을 하는데 다만 학생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네. 지금 안 오는 거죠. 전쟁통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늘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왔던 이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아이도 낳고 학교는 운영이 되고 생활은 계속되고 있군요. 생활은 계속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선교사님 콩고의 일반 학교도 지금 수업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한참 전쟁이 진행될 때는 모두가 두려워서 숲속으로 어디로 도망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M23가 장악을 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모병 활동도 하고 네.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은 그냥 모여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대학이나 세컨더리 스쿨 중고등학교도 4월 초부터는 재개하고 네. 학교를 다시 열 수 있도록은 됐다고 합니다. 얼른 정상화돼야죠. 네. 정상화는 아니지만 전쟁이 종식이 돼서 얼른 정상화돼야죠. 그렇죠. 예. 장로님은 콩고의 그 피그미족이 있는 그 마을에 갔다 오셨어요? 2번 갔다 왔어요. 그러세요. 네. 올해 가려고 했는데 지금 예. 상황이 이렇게 그렇죠. 생기면 못 가고. 피그미족들의 교육을 위해서 간호대학, 교회, 병원 이렇게 설립하셨는데 피그미족들은 이 설립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엄청난 환호와 그렇죠. 기쁨에 넘쳐서 어떨 줄을 몰랐었죠. 예. 문명이 들어왔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어느 그 산꼭대기에 교회를 져주고 장로님이랑 같이 그곳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19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등산을 처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갔을 때 그 지역의 피그미 부족은 처음으로 이 외국인을 본 거예요. 백인들을. 네. 그리고 엄청난 환호와 교회 하나로.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 34만의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으로 대학에 섰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 대학에 섰다는 말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엄청 많이 몰려와가지고 84명인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18살부터 52세가 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지만 한 10몇 명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학교가 쫀쫀하게 수업을 다 하니까 자기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끝나고는 한 70몇 명 남았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60명이 남아서 계속 지금 2학년까지 당하고 금년도에 이제 3년째가 되기 때문에 첫 졸업생이 배출할 계획입니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고재찬 장로님, 이 병원과 학교,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나요? 지금 병원은 이제 36베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명이 머물 수 있는 입원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실이 있고 간호대학은 지금 현재 총 120명 작년 말까지 120명이 있었고 이제 금년에 또 온 학생들까지 160명. 160명이 지금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50명에서 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규모로 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이제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교회가 대개 산 위에가 있어요. 예. 산 위에가 있어서 이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은 차를 타고 가는데 네.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못 가던 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못 가던 길은 이제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30분 가서 네. 그 다음에 3시간 반을 와.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봤는데 네. 올라가면 보니까 한 30분 전부터 저희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막 북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모습들이 아주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많이들 고마워하겠네요. 네. 그쪽에서. 처음 짓는 교회라고 하면서 네.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보다 네. 그분들이 더 훨씬 많은 금액을 보태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또 이제 처음에는 목조 건물로 계획을 했는데 네. 이제 벽돌로 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88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이면 그 교회 하나를 이제 짓는 좀 것 같아요. 달러가 좀 올라가가지고 네. 요새는 한 그 정도면은 집니다. 네. 만불 정도, 네. 만불 정도는 있으면 충분하게 지을 수 네.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이라고 또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네, 그들의 언어, 찌템포. 찌템포라고 하죠. 네. 찌템포라는 것이 찌라는 것이 네.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랭귀지, 네, 언어. 템보라는 것은 이제 엘리펀트, 코끼리. 네. 그래서 코끼리 타고 온 사람들이 쓰는 말, 그게 찌템포고 네. 부템포 그러면은 코끼리 타고 온 사람 부족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템보어인데 템보어를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 라이딩 시스템을 치템포 정음 라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훈민정음으로 템보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 찌템포 정음 라이팅 시스템. 라이팅 시스템. 네, 그걸로 우리 이제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도 아까 책을 좀 봤는데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긴 한데 가끔씩 발음 기호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들의 발음을 그대로 우리 한글로 자음 모음을 이용해서 네, 예, 만든 맞습니다. 예, 찌템포도 보급을 하고 그것으로 성경 번역을 또 했다고요. 예. 네. 어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으셔서 콩고 지역의 군산성광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참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장로님.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 형을 따라서 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촌에서 있을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네.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골 교회에서부터 예.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예. 네. 선교사님은 언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뭐 먹을 거 얻으러 맞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주일학교에 시작했어요. 갔는데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요? 충청도에서 저는 어렸을 때 컸는데 네. 크리스마스 전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단일종이 땡땡땡 찬양 연습을 하는 네. 모습을 창문에 매달려서 봤어요. 아, 네. 거기를 난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네. 돌아서서 가면서 다시는 이놈의 교회 안 온다고. 어쨌든 그러다가 전주로 전학 와서 전주 신흥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네. 수업에. 채플. 네. 채플 말고 수업에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그 시간에 출석을 부르면은 주보를 갖다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주보를 가지러 전주 영생교회에 처음 나갔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전주 남문교회로 다니게 돼서 네. 하여간 지금까지 남문교회와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맺으면서 그렇군요. 그 선후배관의 모임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주 남문교회가 이제 120주년을 올해 맞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체험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네요. 네, 여튼 민주 콩고의 내전이 하루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선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네. 너무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무슨 효과나 영향이 있겠냐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아프리카 일이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폭력, 성폭행, 강간, 또 집단 살인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특히 피그미 부족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도.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 무장단체의 이 내전이 하루속히 끝나서 생명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의 손길을 주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후원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장로님? 작은손 선교회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네. 그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내전 종식을 위한 후원을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모아서 의약품이나 또 먹거리를 사서 그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주시면 그 장로님 폰번호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010 3164에 7282이 되겠습니다. 예, 고재찬 장로님 010-3164-728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고 사역에서 앞으로 선교 비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 더 있으신지 선교사님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이신 고재찬 장로님께서 금년 여름에 오셔서 복음화 대회도 끝나고 산업대학을 시작을 할 계획이었어요. 산업대학이요? 네, 그쪽에 이제 기술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산업대학을 시작을 하려고 이무저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 전쟁 상태에서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들어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한두 달 이내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초에 들어가서 지금 첫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간호대학 첫 졸업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산업대학을 설립하는 그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워낙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서 간호대학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산업대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향후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귀한 비전을 가지고 와서 그 BMCC의 그 총장님을 맡으실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산업대학이 계획대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내전이 종식되는 길을 있겠고요. 단순히 이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같은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군산 성광교회 고재찬 장로님, 최관신 콩고민주공화국 선교사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의 작은손 선교회로 섬기시면서 사역 중에 있는 가운데 현재 내전 중에 있어서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루빨리 내전이 끝나서 평화가 찾아와서 피그미족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